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나스닥 레버리지 2배 ETF를 매수를 했는데요. 왜 매수를 했냐면 제가 이제 월배당 ETF로 나스닥에 투자를 해서 매월 배당을 받는 ETF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좀 들어갔는데요. 자, 금액이 이제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의 이런 포지션을 또 그때그때 즉각 공유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실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지만 이게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타이밍을 맞춰서 사세요라는 의견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스닥을 지금 사세요 뭐 이런 의견은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반면 이제 금리하고 금은요. 아무래도 주식보다 이제 변수가 조금 작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예측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또 맞는 경우도 많았다 보니까 이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에 금 가격이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금이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또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 의견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금은 얼마까지 조정을 받을지 말씀을 드리고 금과 관련돼서 되게 재밌는 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재밌는 것까지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근데 지난번과 지금의 다른 점은 지난번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조금 긴장 상태에 있었고 근본에 빠진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게 조금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고 촬영을 하는 이 순간에도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4.3% 밑으로 금리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처럼 4% 밑으로 떨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기양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 만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트럼프 풋도 나와줬었죠. 그런데 트럼프 풋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지만 이 국채 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다급해졌었습니다. 파월 의장한테 빨리 금리 내리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금리 안 내리면은 해임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해임이 되면은 이제 국채 시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장관하고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파월 의장을 해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혼란이 가중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다행히 지금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이야기는 조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하고 이야기 중이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중국의 관세를 절반 이상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완화하면은요, 이는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침요,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도요, 지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거다. 오히려 지금 고용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장기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꽤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올해 안에 4% 밑으로 한 번 더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썸네일이라든지 매크로 부티크 프리미엄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4.3이 넘어가면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충격적인 그런 제도만 도입하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방향이 조금 더 많이 치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의 긴장은요 어느 정도 피크를 조금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높아질 때 오르는 자산하고 떨어지는 자산이 명확히 갈렸었잖아요. 또 완화가 됐을 때도
자산에도 오르는 자산하고 떨어지는 자산이 명확히 갈렸었어요. 미중 갈등이 격화됐을 때는요, 금이 엄청 올랐었죠. 그리고 미국 장기채 가격하고 주식은 모두 하락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미중의 무역 갈등이 완화된 건 아니지만 완화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완화될 것 같기만 해도 이렇게 갈등이 격화됐을 때 올랐던 자산들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떨어졌던 자산들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은 저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 같아서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 2배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조금 감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또 언제든지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반대로 가지 않은 자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 장기채인데요.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 장기채 가격이 하락했으면 갈등이 완화가 되면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혼조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혼조 상태인 이유는 지금 이제 물가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아직은 남아 있어서 이렇게 혼조 상태인데, 조만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화 정책을 좀 펼치고 중국과 계속 협상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미국 장기채 가격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느낌이 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실제로 금이 지금 조정 중이고요. 자료를 준비할 때는 금이 3,325불이었는데 지금 촬영할 때는 3,300불 정도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도 금이 한번 조정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한번 실제로 조정을 받았었고, 3,000불 정도가 이제 1차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3,000불일 때 저는 조금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금이 바로 치솟았었습니다. 3,500불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조정 시기를 2번 맞췄는데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자, 그러면 지금의 금은 몇 불까지 조정을 받을까 한번 또 의견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빨간 줄 거놨는데요. 자, 1차 지지선은 3,200불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에도 3,200불까지 떨어진다면은 이제 제 가진 자금이 한 35% 정도를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3,200불에 100% 다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것도 감안을 해서 조금 나눠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조금 재밌는 거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종 댓글에 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보면은요, 은은요 금하고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움직이는데요. 자, 은이 이 금의 가격을 견인하는 건 아니고 이 금 가격이 은의 가격을 견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금이 오르면 은이 같이 따라서 올라주고 금이 떨어지면 은이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은은요 과거에 있었던 2번의 금 폭등기에서 이제 비율로 쳤을 때 금보다 이렇게 훨씬 많이 올라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은의 가격은 금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못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지표 중에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있는데요. 자, 이 지표는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하고 은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더 많이 움직여 줬냐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비율이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비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가 닷컴 버블 때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랬고 코로나 위기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제가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값이 골드 실버 레이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시기에는 이제 상승장에서는요. 금이 은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에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고요. 금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장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내리는 경우에 이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어땠나요? 지금 상승장에서 금이 이렇게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레이쇼가 많이 올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가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이 지표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지표가 내려갈 때는 또 어떤 현상일 때 내려가게 되느냐. 상승장에서는 은이 더 오르면 내려가게 되고요. 하락장에서는 금이 더 내리면 내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상승장이 예측이 될 때 매수를 할 거잖아요. 아까 제가 금 가격이 3,200불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한 3분의 1 정도만 매수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자, 만약에 이 골드 실버 레이시오가 이렇게 평균으로 회귀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요. 자, 요번에는 은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은이 이렇게 많이 비율상으로 올라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을 하셔도 좋지만은, 혹시 은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재미삼아서 조금만 한번 해보실 분들은요, 은을 조금 매수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지금 미중의 관세 갈등이 고조에 달았던 게 피크를 찍은 것 같다. 완화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다. 완화가 됐을 때 매수하면 좀 늦어요. 미리 매수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미리 매수를 하는 게 리스크를 감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완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 인하도 추가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금은 이제 1차 지지를 제가 3,200달러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3,200달러까지 되면은 한 보유자금의 3분의 1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실버 레이쇼가 평균으로 회귀한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상승장에서는 은이 더 올랐을 때 이 지표가 하락을 한다. 그래서 3,200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은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단 아까 보시다시피 은의 그 가격 출렁임이 엄청 무섭죠. 만약에 이제 제가 예측한 거와 좀 다르게 금이 3,200불에서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은 좀 무섭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 염두에 두고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크로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